78세 노교사가 은퇴한 후 매일 밤 폐교 운동장으로 나가 낡은 가로등을 켠다. 40년을 기다렸다. 40년을 속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집불통 노인이라 부르며 비웃지만 그 불빛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제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무너진 한 가정에 대한 속죄였다. 운동장 벤치에 놓인 낡은 공책에는 민재의 약속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비가 내리는 운동장에 40대 남자가 나타난다. 그는 자신을 민재의 아들이라 소개하며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편지를 건넨다. 그 편지에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 오히려 지키려 했다는 말이. 40년의 불빛이 비로소 의미를 얻는 순간,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약속, 속죄, 그리고 용서의 불빛의 이야기.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나 한태수는 50년을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교사의 삶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일.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죠. 하지만 은퇴식 날 나는 교실을 나가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아이들을 밝혀줄 수 있었나 하는 의문 말이에요. 은퇴식은 조용했어요.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왔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빈 것 같았거든요. 나는 칠판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기억하라, 사람의 온도. 그 글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민재. 40년 전 내 제자였던 그 아이를 말이에요. 은퇴식 이후 그날 밤 나는 학교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내 행동을 이상하게 봐왔어요. 은퇴하고도 저러나? 저 노인 미쳤나? 그런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의 가로등, 그 낡은 불빛을 다시 켰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켜온 불빛이었습니다. 정확히는 40년을 켜온 불빛이었죠. 벤치에 내가 앉으면 운동장은 고요해졌습니다. 폐교가 된 지 오래였거든요. 사람들이 떠나고 건물들은 낡아갔어요. 하지만 이 가로등만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린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표지에는 민재의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출석부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재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 나는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밝혀줄게.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것이 내 일과였습니다. 매일 밤 이 운동장으로 나와 불을 켜고 벤치에 앉아 민재의 이름을 부르는 것. 4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다고 저러나요? 저 노인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말들을 나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불빛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대부분은 교실에서 보냈습니다. 칠판 앞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 나는 정말 그 일을 사랑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민재도 그런 아이 중 한 명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정말 밝던 소년이었죠. 1970년대의 진울.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나는 그곳의 국민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실은 항상 가득 찼어요. 가난한 아이들, 부유한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민재는 가장 뒤에 앉는 아이였어요. 옷도 해지고 책가방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내 책상으로 와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 아이는 정말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민재, 공부는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기억해. 나는 자주 그 말을 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 진지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재가 없었어요. 출석부에 줄을 그었습니다. 휴학. 그 다음 날도 민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민재의 집을 찾아갔어요. 좁은 골목길 끝에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여기 살던 사람들요? 어제 도망쳤대요. 빚을 못 갚아서.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재 가족이 야반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운동장 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낡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그 위에는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꼭 돌아올게요. 그 쪽지를 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나는 가난한 아이에게 공부는 무기야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공부를 할 형편이 없었던 거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계속 교단에 서 있었어요.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는 항상 민재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된 후 나는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교육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업은 학교 부지의 일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가 그 연대보증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 대출이 문제가 되었을 때 민재의 가족이 이미 가세를 잃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 결정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 죄책감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나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함께 웃어야 할 순간들에서도 나는 웃을 수 없었죠. 그날부터 매일 밤 나는 학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가로등을 켜고 벤치에 앉아 민재를 기다렸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학교가 폐교가 되었을 때도 나는 계속했습니다. 운동장은 잡초로 덮였지만 가로등은 계속 켜졌어요.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책임이었고 내 속죄였거든요. 민재야, 내 이름은 아직 여기 있단다. 나는 매일 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책 속 출석부를 펼쳐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은 어두웠고 가로등의 불빛만이 투명했어요. 나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운동장으로 들어왔어요.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사람. 40대의 중후한 남자였습니다. 한태수 선생님 맞으시죠?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민재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서 손전등이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살아있었단 말입니까? 네. 아버지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편지를 건넸어요. 아버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키려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을 외면하지만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공부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저는 이 무기를 들고 살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믿어주신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불빛을 켜시는 선생님을 마음으로 봤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온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이가 나를 용서했구나. 나는 50년의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웃을 권리를 얻었다고 느껴졌어요.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불빛을 끄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켜두었어요. 밝게 말이에요. 민재의 아들은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났을 때 그는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선생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말에 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도시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가 만든 부채 때문에 민재가 죽었다는 뜻이었어요.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이에요. 나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50년을 교단에서 보냈던 그 교실 말이에요. 그 위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오래 울었습니다. 용서받은 것도 용서받지 못한 것도 모두 안고서 말이에요. 하지만 눈물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폐교 운동장에 민재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내 연금과 집을 모두 기부하면서 말이에요. 이 불빛이 다른 아이들을 밝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외로워도 누군가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닫게 됐어요. 그 노인이 매일 밤 불을 켠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운동장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재의 아들도 함께 했어요. 그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나는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재의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운동장엔 아이들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웃을 수 있겠네요. 민재의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울의 하늘에 눈이 내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눈과 빛으로 뒤덮였어요. 불빛이 비추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온한 얼굴로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40년을 기다린 그 불빛을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며칠 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 장례식이었어요. 제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민재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운동장에 불빛을 켰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불빛은 꺼지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도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폐교 운동장의 가로등은 매일 밤 자동으로 켜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끌 수 없는 불빛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장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교육은 사랑을 가르치는 일이다. 한태수 선생 기념비. 그 불빛은 단지 운동장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진심의 기도입니다. 40년 전 한 아이의 약속으로 시작된 불빛. 그것이 이제는 많은 아이들을 밝혀주고 있어요. 민재의 아들은 그 불빛 아래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불빛이 되어줄 거예요.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켜진 불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